안녕하세요. 손해사형사 변호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옥 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옷차림이 정장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 새밑을 그 야외에서 텐트에서 보내면서 2020년 1월 1일 아침 일출을 보고자 지금 대부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영상을 올린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야외에서 영상을 준비한 것을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 43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피눈물도 없는 KB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2016년 여름에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 의뢰가 됐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막은 이렇습니다. 2013년 5월 15일생,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건 의뢰된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3살밖에 되지 않은 남자 어린 애인데, 이 애기가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을 받고 언어 장애도 있는 이런 어린애입니다. 이런 어린애가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KB 손해보험 회사에다가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은 무배당 LIG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이라는 건데, 이 보험을 2013년 8월 27일 날 계약을 해서 1113년 8월 27일까지 이게 100세 만기로 가입한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엄마 아버지가 가입을 해놨는데, 이 보험 가입 내용을 보면은 질병 80% 이상 후유장에 해당될 경우 이 특약 가입 금액 2천만 원의 5%인 매년 100만 원씩, 그러니까 특약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거의 5%인 100만 원씩을 20년 동안 지급하는 거여서 이게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진단비라고 해서 요 장애에 해당이 되면은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보험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 요 3대 장애에 해당이 되면은 최초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 진단비가 지급되는 그러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러한 장애가 있어서 계약자인 부모가 KB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이 아기의 뇌병변 1급 장애는 선천성 질환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된 건입니다. 자, 이 의뢰인의 저희 이 법무법인 행복에 와서 상담 결과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 특약은 면책 사유에 선천성 질환은 면책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진단비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3대 장애 진단비는 선천성 질환인 경우에는 면책이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KB 손해보험은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진단비와 3대 장애 진단비는 설령 선천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 100만원씩 20년 동안
매년 지급해서 2천만 원 지급하는 거, 이거는 지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손해보험은 이 세 가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다 해서 그 의뢰인께서 저희한테 상담을 해왔고, 저희는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은 이 어린 아이의 뇌병변 1급 뇌병변 장애 1급의 원인은 선천성 질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 자문 회신 뿐입니다. 그 의료 자문 회신을 보니까 그 의사의 소속 병원이나 전문 과목이나 의사 면허 번호나 성명은 전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물며 의료 자문 회신의 하단에 보니까 자문 결과를 환자에게 공개할 경우 자문 의사 정보는 노출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누구가 의료자문 회신을 써준 의사의 인적사항이 전부 지워져 있고 하단에 자문 의사의 정보를 노출을 금지하라고는 기재가 쓰여 있는 이러한 의료자문 회신을 누가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료자문 회신을 근거로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한 것을 면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고 주장과는 달리 아기를 직접 치료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이영 의사는 뇌병변 장애된 질환은 미콘드리아 질환 및 리 증후군이며 원인 질환이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 대사 이상 때문이고, 원고의 뇌병변 원인 질환 발생 시기는 출생 시 증상이 있었거나 뇌 영상 소견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도 똑같은 소견입니다. 더불어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뇌병변 장애가 유전적 또는 선천적 질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22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의 유전자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MTTK 유전자 염기 서열은 정상이며 MERRF 관련 돌연변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성지 어린아기 3살짜리를 말합니다. 보험약관상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에 속한다는 사실 및 질병 특정 고도장애에 속한다는 사실, 언어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저희 측을 말합니다. 원고는 신체 감정을 신청을 했던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신체 감정을 촉탁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등이 감정을 못하겠다고 신체 감정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다른 감정기관을 물색하던 중에 성지 3살짜리 어린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원고가 사망함으로써 신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의 소송 수괴인들, 즉 원고 아기의 부모들을 말합니다. 부모들은 2014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원고를 직접 치료했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마저
사실조회 회신 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 수개인들은 원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및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상태에 있었고 언어장애도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제3항에 따라서 장애진단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통보하였던 장애진단서 및 같은 병원이 발행한 뇌병변 장애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진단서의 장애 상태 기재 내용을 보면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이고 장애 원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선천성 질환이 아니고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소견서의 기타 의사 소견을 보면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전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정 바델 지수 이거를 보면은 수정 바델 지수라 하면은 보험계약의 약관의 장애 분류표 뒤에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 지수를 말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개인 위생, 목욕, 식사, 용변, 기타 계단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벗는 착탈의 대소변 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애 분류표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가항의 장애 분류 신경계 장애가 남아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지급률 100%의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약관의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및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장애 진단서 및 뇌병변 장애 소견서에는 언어 장애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장애인 등록 신청 당시 뇌병변 1급 장애와 언어 장애가 중복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인 1급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상급인 언어장애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원고의 소송 수개인들은 위 장애인 등록 신청 당시 언어장애도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장애진단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진단비 특별약관 제4조 제2호를 보면은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뇌병변 1급 장애가 선천적 질환에 따른 것이라면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속하므로 피고는 KB손해보험회사입니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때문에 원인 불명 미상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자살을 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건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 KB손해보험은 약관상 면책 사유인 선천적 질환이라면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장이 2018년 6월 4일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 내용을 보면은 신생아 시기의 검사나 자궁 내 검사에서 리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으며, 신생아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기에서도 리 증후군을 100% 진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진료 소견서 의무 기록에서도 보면은 출생 시 증상이 있었거나 그 당시 뇌 영상 소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의 뇌병변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환자에서 리 증후군의 발생 시기를 태아기 또는 자궁 내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아기의 장애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선천성 질환이라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KB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바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 소송 수개인들에게 각 1277만 6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소송 수개인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고, 원고인 저희들이나 피고인 KB손해보험 회사 모두 이의 신청이 없이 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부모가 보험금 청구하였을 때 KB손해보험은 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기의 그 질병이 선천성 질환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자문의사의 더군다나 그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자문 회신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이 현재 보험회사들이 자행하고 있는 횡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명백한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횡포이자 사기는 그 보험계약 내용 중에 3가지 특약,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 특약, 그 다음에 질병 특정 고도장애 진단비 특약, 그 다음에 3대 장애 진단비 특약, 이 3가지 중에 약관 검토를 해보면은 질병 특정 고도 장애 진단비와 3대 장애 진단비는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면책이라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질환이 선천성 질환이라 그러면은 면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 특별약관은 약관에 선천성 질환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가 뽀개지고 이 천하가 날벼락이 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에 대해서, 즉 1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해서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K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질병 특정 고도장애 진단비와 3대 장애 진단비도 그렇습니다. 선천성 질환은 면책이라는 약관 규정은 있지만 이 아기의 질환인 리증후군이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써준 의료자문 회신 내용 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 의료자문 회신을 써준 보험회사 자문의사 의견과 반대로 이 아기를 치료했던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 말은 이거는 선천성 질환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발생 시기를 언제인지 모르는 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상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확정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한 횡포입니다. 결국은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험금을 저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해서 지난한 법정 싸움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지만 소송 진행 중에 죽은 그 어린 아이의 부모는 자녀의 죽음과 함께 이 보험회사의 횡포에 2번 울어야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과 생사를 담보로 장사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피눈물도 없는 KB손해보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